안녕하세요, 비트TV입니다. 명절 마지막 휴일입니다. 이제 오랫동안 쉬셨으니까 또 정리 잘 하시고 또 귀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저도 어제 정말 오랜만에 하루 영상 하는 걸 쉬었는데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되니까 또 할 일이 따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쉬시고 하는데 또 영상 올라왔으니까 또 봐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쉬었습니다. 뭐 하루 사이에 별다른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요새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렇게 많은 자료를 보지는 않습니다. 제 생각엔 어쨌든 다음 달에 미 정부가 그들이 밝혀야 되는 암호화폐의 입장이 있죠. 결국 이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. 이게 이제 1월 말일 날 나온 기사인데 바이든 정부가 더 엄격한 규칙과 더 높은 세금을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시를 할 건데 이게 꼭 이들의 규제가 필요한가,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. 이들이 뭐라고 도대체, 니들이 도대체 뭔데 이런 법칙을 정해,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어쨌든 규제 그리고 규범, 가장 중요한 거죠.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각서에 따라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분석하겠다, 들여다보겠다란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CBDC, 디지털 화폐의 전환은 이제 뭐 시대가 부르는 과제 같은, 숙제 같은, 숙명 같은 그런 일인데 이 CBDC와 암호화폐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근데 그 전환점이나 시발점은 분명히 미 정부가 CBDC를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예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날 전자통화는 피할 수 없는 진화, 통화의 진화라고 표현을 했죠.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도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아마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. 미 정부가 자체에서 만든 디지털 달러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밴시키고 싶다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이든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. 기축 통화를 위협하는 하나의 통화 수단이 남았는데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좋아 보이진 않겠죠. 그런데 CBDC는 필연이고 행정부가 할 일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들에게 엄청난 단속과 규제로 부담감을 많이 주고 특히 바이든이 기축 통화를 위협하는 이 암호화폐를 국가 안보 문제라고 부를 경우 더욱더 그럴 수 있다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. 어쨌든 이번 달부터는 정말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. 이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아직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이 37,000불에서 저렇게 횡보를 하고 그 위로 그 아래로 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. 이 문제가 정확한 명확성을 띠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어떤 허재든 지금의 어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데이터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요새는 거의 규제에 관한 뉴스들만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뉴스를 하나 내놨습니다. 이 자료가 2022년 1월 28일 자료입니다. 골드만삭스는 곧 스테이블 코인을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. 골드만삭스는 파트너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디지털 통화의 도입은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. 골드만삭스는 CBDC로 대처할 만한 코인을 만들 생각은 없다. 우리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갖춘 유비쿼터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민간 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치를 보고 있다. 은행은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.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가 왜 다시 한번 읽었는지 아시겠죠? 방금 전에 바이든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법적으로 명확성을 띈 코인만이
CBDC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SEC의 소송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결코 악재가 아니었다.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호재였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합니다. 투명한 거버넌스, 정부, 비정부 기구 그리고 민간 기업 이 세 곳의 합자로 나온 투명한 유비쿼터스 스테이블 코인, 어느 곳에나 있는, 어디에나 있는 그런 코인이 결국 CBDC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. 골드만삭스는 그 코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. 결국 리플이 그 일을 할 겁니다. 분명히 그 시점이 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,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리플밖에 없다는 건 저만 하는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.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 생각하는 그 코인이에요. 거버넌스, 투명한 거버넌스를 갖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쓰일 수 있는 코인. 뭐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. 미 정부가 디지털 통화 CBDC를 만들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, 돈놀이를 하는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가 그 코인을 만들 필요가 없죠. 그러면 정부,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비정부 기구, 그리고 민간 기업, 이 세 개가 결국 거버넌스. 자, 그러면 CBDC로 어떻게 활용이 되지? 이렇게 유동성이 큰데 가격이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하는데, 이런 생각들은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리플은 $10,000로 설계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정부나 비정부 기구, 즉 은행이 충분한 양의 XRP를 보유하게 되면, 그리고 CBDC로 활용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정부 계획을 이야기를 하겠죠. 올 한 해에는 리플을 $1,000로 고정을 할게요. 그리고 내년에는 $2,000, 그리고 3년 뒤에는 $3,000, 이런 식의 통화 정책을 펼칠 겁니다. 미 달러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를 주겠다는 브레튼 우즈 협정과 같이 미 달러 1000달러를 가져오면 1XRP를 바꿔드릴게요 라고 할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현재 리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$10,000까지 기다리겠죠. 언젠가는 $10,000로 고정을 할 거니까. 그렇게 되면 리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플을 시장에 내놓지 않겠죠. 그럴 때 그 통화 유동성을 위해서 정부나 은행에서 시장 유통을 위해서 그 XRP를 시장에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. 아니, 5년 뒤에 10년 뒤에 $10,000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시장에 던지면 리플을 $10,000에 팔 수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리플 홀더들은 리플을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그들은 이미 이 플랜을 짜놓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은행은 그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예측과 추측이에요. 그러나 암호화폐를 보고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되고, 그리고 거버넌스, 그리고 유비쿼터스, 그럼 뭐 생각나는 코인이 전 세계 하나뿐이죠. 그리고 이미 400여 개가 넘은 전 세계 은행과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코인. 그런데 이런 의견들 자체가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중단했을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.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, 너 그거 할 필요 없어. 이미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CBDC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관찰을 다 하고 그리고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발표할 거니까 너까지 그럴 필요 없어. 마크 저커버그가 이 시장을 먹으려고 그걸 시도한 적이 있었죠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. 그러나 단칼에 잘렸죠. 미 정부에 의해서.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 하지 말고 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열심히 해. 자, 그러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죠. 이쯤 되면 왜 골드만삭스가 이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냐? 그 이유는 이미 미 정부는 골드만삭스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. 그 권한을 부여한 자료가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17년 데이터에 보면은 이 골드만삭스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특허 부여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CBDC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. 미 정부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. 실무 경험이 있고 현장 경험이 있는
이 거대한 투자 회사에게 이 모든 거를 맡겼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.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2017년도에 발표를 했지만 이미 2015년도 말 특허 출원의 존재가 밝혀졌다.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아까 자료로 다시 한번 가보면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갖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민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. 모든 정황상, 모든 시스템상 결국 그 코인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코인입니다. 너무 많은 코인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.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기에는 그렇게 많은 개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오늘을 충분히 즐기시면서 여유롭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. 코인은 결국 참지 못하는 자가 잘 참는 자에게 그 돈을 주는 게임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비트TV였습니다.